이 대화에서 50보 100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나았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자가 말한 왕도정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왕도정치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맹자와 양희왕이 나눈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로 시작하는 논어의 첫 번째 문장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맹자의 첫 번째 편도 잘 알려져 있는데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자가 양해왕을 만났다. 왕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천리 길도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장차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만한 것이 있는지요?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왜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이니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국강병의 방책을 얻기 위해 맹자를 초빙한 양해왕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는지 물었고 맹자는 오직 인의만이 해결책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맹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게 되면 나라는 위태로워지고 의로움을 뒤로 하고 이익을 앞세우면 빼앗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질면서 자기 부모를 버리는 사람이 없고 의로우면서 자신의 군주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궁극적으로는 인과 의가 부국강병의 깃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자와 양해왕은 최소한 2번 이상은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맹자를 만난 어느 날 양해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인은 내 나라에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황하 북쪽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들을 황하 동쪽으로 옮겼으며 곡식을 황하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황하 동쪽에 흉년이 들어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살펴보면 과인이 마음 쓰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이웃나라의 백성은 줄지 않고 과인의 백성은 늘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자신은 선정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인구가 늘지 않느냐고 말하는 양해왕에게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둥둥 북을 울려 창과 칼이 맞부딪히자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질질 끌며 도망가는데 어떤 이는 100보를 가다 멈추고 어떤 이는 50보를 도망가다 멈추었습니다.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반문한 데 대해 양해왕은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을 비웃어서는 안 되며 100보를 도망간 것이 아닐 뿐 그 역시 도망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50보 100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조금 나았고 못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맹자는 왕이 만약 그것을 안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라고 한 후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백성을 동원할 때 농사철을 피한다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을 것이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던져 물고기를 잡지 않는다면 물고기와 자라를 다 먹을 수 없을 것이며 때에 맞게 도끼를 들고 산림에 들어가 벌목하게 한다면 목재를 다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없고 목재를 다 쓸 수 없으면 백성들은 산 사람을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장례 지내는데 유감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이 왕도의 시작입니다. 왕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맹자는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무의 텃밭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이상의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닭, 돼지개를 기를 때 그것들이 번식하는 때를 놓치지 않으면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백무의 밭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는 시기를 빼앗지 않는다면 여러 식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신중하게 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 어른을 공경하는 이치를 거듭 가르친다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이고 지고 다니지 않게 됩니다. 7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데도 왕 노릇 못하는 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오무의 텃밭과 백무의 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는 토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맹자가 살던 시대에 일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무와 백무는
각각 한 가구가 사는 집터와 경작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맹자는 양해왕에게 다른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를 제대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을 음식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는데도 곡식을 풀 줄 모르면서 사람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라 흉년 탓이라고 한다면 이는 사람을 찔러 죽여놓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무기가 죽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왕께서 흉년 탓을 하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당신께 올 것입니다.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에 당한 치욕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서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양해왕에게 맹자는 오직 인정, 즉 어진 정치를 베풀라고 대답했습니다. 위나라는 어진 정치를 하고 다른 나라는 폭정을 일삼아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나라를 정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폭정을 싫어하므로 정벌하는 위나라와 한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맹자를 만난 다음 해인 기원전 319년에 양해왕이 죽자 그의 아들 양양왕이 뒤를 이었습니다. 양양왕을 만나고 온 맹자는 그의 인물편과 함께 그와 나눈 대화를 전했습니다. 다음은 맹자의 말입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임금 같지 않고 가까이 나아가 보아도 두려워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천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내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누가 그 사람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대답했다. 천하에 그 사람에게 따르지 않은 이가 없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싹에 대해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날이 가물면 싹이 말랐다가 하늘이 뭉게뭉게 구름을 일으켜 쏴하고 비를 내리면 싹이 쑥쑥 자라납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천하의 임금 중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이가 있다면 천하의 백성들은 목이 빠져라 그 사람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을 것이니 콸콸 흘러가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위나라에 간 이유는 군주에게 등용됨으로써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러나 위나라 군주들과 대화를 나눈 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위나라를 떠난 맹자는 동쪽에 있는 제나라로 갔습니다. 제나라에서는 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